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번 주에 이어 그 부모의 자기 주도적,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을 도울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는 박용수입니다. 저번 주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혹시 이제 저번 주에 추천해드린 책 읽기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 잘하셨어요. 예. 읽고 있으세요? 읽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조금 몇 주 장 본 거라서 예. 어렵진 않고 전체로 이렇게 목차 보면 어렵진 않고 네. 네. 그게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고, 독서를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거를 익히시게 되면 자신의 자기 개발하고 독서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한테 적용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뭐 코칭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학습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그거를 전수를 시키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것보다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을 드려서 이제 5주차 때 그 내용을 다루거든요. 독서 첫 번째는 했고요. 독서 이제 심화를 할 때 그 책을 다루는데, 책을 읽고 오셔도 되고 안 읽고 오셔도 돼요. 이제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읽고 오시면은 이제 학습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한 2배 정도는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PPT 싹 넘어갈 때 어떠세요? 오늘 제목은 공부학습 원리를 알고 자녀에게 적용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부 내용으로는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설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내용은 많고, 내용을 뭐 10차시로 나눈 것도 아니고 2시간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론입니다.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론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 중에서도 반복 학습의 중요성에 중심을 두고 다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것도 이제 마스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좋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한 후에 여러분들이 서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자녀가 그때 6학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3학년. 이름표가 망가졌어. 다시 써도 되나? 네네, 다시 쓰셔도 됩니다. 네, 80% 정도 출석하시면요, 대략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부모 교육을 제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다가 이게 너무 실천하기가 어려운 실생활하고 좀 너무 떨어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독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부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 학습을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령과 방법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네,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면 못 따라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빨리 가는 건 못하고 또 어려운 건 또 제가 또 못해요.
어렵거나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학습의 원리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로는 반복학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 이론하고 공부학습, 이론하고 반복학습. 그리고 이제 어떤 문구가 나올까요? 실천. 네, 맞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죠. 이론적인 거 알고 집에서 써먹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반복학습의 실천했어. 네, 간단하죠. 이론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학습 하나 들어가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좀 예. 이게 이제 강의 때 나오는 책 목록이나 이제 언급된 동영상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적으시기가 또 어려우시잖아요. 사진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다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괜찮고요. 예, 그래서 공부법 관련 도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법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을 집에서 유튜브에 쳐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공부법 관련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날 즈음에 제가 혹시 까먹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다고 또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혹시 여기 어머님은 자녀가 5학년하고 2학년. 5학년하고 2학년이요? 그러시구나. 또 옆에 어머님은 2학년하고 7살. 2학년하고 7살이요? 예. 어머님은? 2학년하고 6살이요. 혹시 2학년 여기 유치원 동창 아니, 2학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애들이. 그러셨군요. 혹시 오늘 강의 못하면 내일 다음 주에 세 분 다 안 오신 거 같아요? 아니, 저는 다음 주에 여행이 있어서 빠지고 얘네 둘은 참석하고 저는 그 다음 주에 참석하는데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상반신하고요, 요 강의 내용하고 촬영을 해서 여기저기 재능 나눔이잖아요. 네, 나눔인데 또 다른 아는 분들도 혹시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오셨지만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유튜브 URL을 여기 이렇게 있는 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되죠. 이렇게랑 제 목소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어머님들 아이 공부를 신경을 써보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중간이세요? 어려우세요? 네. 저도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장 선생님도 아는데 그 교장 선생님 자녀도 자녀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예. 그리고 뭐 상담 선생님도 알고 또 학원 선생님도 아는데 원장님들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자녀 교육의 해법을 그리고 옳은 거를 이렇게 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딱 근접하게 손을 이렇게 댈 수 있는 게 저렴하고 이렇게 옆집 어머님도 하시고 하니까 하는 게 이렇게 뭘로 시작되는 거 있죠? 학습지. 네, 다 맞추시네요. 오늘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수업이 학습지. 근데 저는 아이 어렸을 때 학습지 선생님이 하는 말이 100%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영어를 얘가 발음이 다른 아이보다 더 끝내준다고, 발음이 너무 좋다고 이러면 그 직장 다니는 이 순진한 아빠는 얘 영어 쪽으로 좀 키워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근래에 또 학습지 회사에서 이제 어느 학습지, 유명한 학습지에서 순회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 순회 강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지 지국 선생님들이나 막 이런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한 100명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영업을 하라고. 교육적인 것도 하지만 영업을 따내라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1년을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영어학원 안 보낸 아이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성이 달라가지고 다를 수가 있는데 영어학원을 1년 동안 보냈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영어학원을 계속 보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조차도 아이들 학교에서 공교육조차도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많이 되시는 분, 아빠가 시간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이제 직장 나가시고 아빠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시간이 좀 되시는,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이 최후의 보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이윤 추구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자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제목은 정우는 사교육 4개 하는데 왜 공부가 어려울까요? 정우가 사교육을 4개를 해요. 예. 여기 정우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정우죠. 둘이 어떻게 얼굴이 매칭이 되나요?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매칭이 좀 되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우랑 정우 엄마가 등장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정우 엄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정우가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이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자녀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책도 여러 권 내신 공부에 아주 깊은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우 입장에서는 기회가 좋죠. 근데 그 다음이요. 그 학년 되면 학부모 그 회의를 하잖아요. 상담을 어머님이 선생님 또 남자 선생님이시니까 외모에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아이의 공부 쪽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정우가 학습력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래요. 선생님들은 선생님하고 제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의 25명이면요 학습력을 1부터 20으로 줄 세울 수 있대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우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건 꼴찌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는 순화해서 얘기를 했겠죠. 꼴찌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처음에 그 말을 부정을 하더래요. 왜 우리 아이가 왜 학습력이 꼴찌냐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아까 그 학 포함해서 4개나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가 학습력이, 그래서 그러세요? 이상한데요? 그러면 뭔가 좀 자세하게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거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님한테 학교까지는 내가 생활을 보니까 학교 후에 아이의 일주일치 생활하는 거를 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적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영어학원을 다녀요. 영어학원을 쭉 다니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영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영어학원 쭉 보내고, 그리고 간간히 학습지 넣는 거예요. 학습지 뭐 넣냐면요.
국어, 수학, 또 한자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자까지 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 보통의 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들이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학원에 하고 학습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쭉 가고요. 학원 숙제도 있고 이렇게 돼 나가는데 아이가 자습을 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학원에 가면 걔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엄밀히 구분을 해보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가 세분화가 돼요. 근데 아이가 여기에 자습이나 독서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정우가 몇 학년이죠? 예, 아까 그 정우가 5학년이에요. 어머니도 얼굴이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관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총계가 0분이고요. 이 아이한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의 TV 시청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6시간. 여기다가 이 아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시간까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많이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요 책이 제목이 있으시죠? 네, 거기 도서 목록에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선생님이고요. 배운다는 거는, 학습이라는 거는 학하고 습자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학이라는 거는 무슨 학이죠? 예, 굉장히 잘 알고. 그러면 습자는? 이킬스. 여기 오늘의 어머님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하고 습하는 거랑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 책을 덮고 아무것도 그 이후에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의 효력은 거의 적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습의 중요성이에요. 습의 중요성이고, 부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복사운이라는 말은 이제 세 번 이 복자가 있는 거예요. 3번 읽고 4번 익히다는 옛 선인들의 공부법, 독서법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배똑백습은 세종대왕이 굉장한 왕이잖아요. 정치, 예술, 문화, 군사 모든 방면에서 이제 이루었던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이, 그분이 했던 방법이 백독백습이에요. 여기 또 습자 나오죠. 습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혹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부 다 만일에 아시면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처음 접하는 거라도 확실하게 배우면 이제 기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온 분한테는요, 제가 PPT 있잖아요. PPT 요거를 JPG로 만들어가지고요, 다 보내드릴게요. 좋으시죠?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는. 삼복사운, 습. 우리가 만일에 수업을 받아서 수업 시간 때 100%를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때까지 100%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우등생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100을 받았는데 시험 때까지 100을 외우고 있어요. 우등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거예요. 이 기억을 하는 거, 그리고 기억이 없어지는 것만, 이 에빙하우스가 독일의 심리학자인데요, 2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에 지금은 이게 보편화돼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험을 계속 하면서 어떤 그래프 곡선이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고 공부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잖아요. 듣는 것처럼 숙지를 한 다음에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할 때 PPT 있어야 되죠. 제가 JPG 해서 전달 드린다고 했죠. 열고 설명해 주면 돼요. 강요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설명. 네. 어머니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고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00%를 기억을 딱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10분 후부터 망각이 일어나요. 10분 후부터 망각이 일어나고요. 1시간이 되면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지나면은 50% 남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20%에서 30%만 남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특이한 아이들 있죠. 이거를 한번 보면 다 기억하는 애들 빼고는요. 그런 정말 한 1%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빼고는요. 모든 아이들이 공통된 특성이 수업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반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실천하면 이제 성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번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요. 그때 다시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복습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 단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아이들은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느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반복을 어떤 아이는 8번을 시켜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3번 만에 되는 아이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차가 있는데 원리는 반복을 해주면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학과 습에서 뭐예요? 습이죠. 습을 안 하면 공부는 그 논에 물 막아놓은 거 흘려드듯이 하고요. 아무리 고액과외를 하고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습을 하지 않으면 30%밖에 못 남아요. 이게 핵심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이론을 우리가 같이 이제 그 2부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내놓고 같이 이제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것에 해결점이 아니라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쭉 와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과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이 좀 늦었다면 지금 이제 제대로 알고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공부만 하기만 하면 이게 함께 가는 거죠. 위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공부하는 학습법. 예, 그래서 여기가 청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제가 자녀를 이제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 뒤졌어요. 유튜브에 있는 자료, 또 시민대학의 강좌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찾아가서 그런 강의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부모들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다가설 수 있는 책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근 한 5년 동안 계속 자료를 찾다가 그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책은요, 사람이 광고를 하려고 쓴 책도 많아요. 내가 교사니까 이때쯤에 책 한 권 나와야 되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한 책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책들은 너를 위해서 쓴 책들이에요. 부모들을 위하고 자녀들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에요. 중간에 이제 깜짝 질문. 어머님, 저기 책보기 독서하기, 그러니까 부모가 독서하기가 되게 좀 쉬우세요? 좀 어려우세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죠, 바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 그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고 나면 선물 줄 거예요. 예, 아이들 간식 누가 챙겨줘야 돼요. 네, 거기다가 남편이 간혹 가다가 또 뭐 하죠 그러면, 또 주중에 스트레스 쌓이면 주말에는 어머님들은 외식이나 또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남편은 반대로 밖에 계속 나가 있었으니까 집에 있고 싶어 하고. 근데 어머님들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가사 금액으로 따져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면은 부담을 가지시는데, 이제 부담을 가지라고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한 권을 이렇게 읽게 되면 많은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터득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장시간에 쪼개서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살짝 보고 마음에 든다 하면 구입하셔도 되고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영인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영인이고요. 영인이가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정규에서 몇 프로요? 예, 50%인 거예요. 정규에서 50%인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선생님의 지도로 또 이제 선생님이 쓴 책을 통해서 방법들을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 몇 등이요? 예, 1등한. 근데 이 아이만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 아마 책이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병찬이, 지희는 맨날 스마트폰만 가지고 노는 공부랑 담사는 아이예요. 책 독서도. 근데 기어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해내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은 언양이라고, 혹시 언양 아세요? 저는 언양 처음 들어봐가지고. 경상도 쪽에. 네, 언양이라고, 거기에 이제 과학고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도 이제 연수를 이렇게 다녀오시고 교육받으러, 예, 과학고 교장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도 받고요, 중학교 2학년생도 받고 해서 여기 이제 공부방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슈퍼마켓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 지희가 슈퍼마켓 딸이에요. 아. 네.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질문 잘하셨어요.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시면 좋죠. 네, 이 교사 선생님이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지희가,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엄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번에 내가 언제 오니까 누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팔고 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딸이라고. 근데 딸이 왜 어떻게 지내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딸을 공부 안 시키냐고, 공부가 되게 중요한데 공부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딱 이렇게 걔 얼굴을 또 봤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아무나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감동이 딱 된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왜 애착이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녀도
두 명이면 더 이렇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나 공평하게 니네 좋아한다 하지만 더 이렇게 막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든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데려간 거예요. 근데 지희가 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아이예요. 뭐냐면 집중력이 약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대인관계가 되게 험하네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서도 카톡, 그래서 선생님이 부글부글 끓었다가 그래도 지 도와주고 싶은데 수도 내려놨다.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지희가 공부에 가속이 붙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요 천국법이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아 전혀 안 비쳐요. 그쪽은 전혀 안 비쳐요. 좀 비치고 싶은데. 아 비치고 싶다고? 아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다음에 더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이 앞쪽으로 앉으세요. 아니 그리고 배에서 잘린다 그랬어. 아 아니요 그 질문해가지고요 여기 나와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이 되게 책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다 읽는 것보다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표시한 부분부터 이제 뒤에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저기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글씨 크게 좀 해서요. 아니 보여요. 아, 이거 다 읽으라고요? 네. 이거 다 읽으라고요? 여기 부분하고요 뒷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시작. 오늘은 본문을 공부한 후 수학 숙제를 풀이해 보는 날이다. 수학 문제를 잘렸어.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병찬이에게 문제를 내어주고 풀도록 기다렸다. 예상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후 병찬이가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였다. 문제 너 풀. 풀어야죠. 문제 풀. 문제 풀. 아 이거 문제 풀이를 보니 응용 문제는 틀리지 않고 잘 풀었다.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새 단원인데도 혼자서 응용 문제까지 푼 것이 대견하였다.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잘 풀지? 정말 잘 풀었다.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안 틀리고 풀 수가 있지?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자랑해도 되겠다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병찬이를 칭찬했다. 병찬이는 한층 고무되는 표정이었다. 이제 병찬이는 자리에 앉아 공부할 때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만 길들이면 되겠다. 우리 과학보유학교 학생들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학생들이 성공하더라.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볼래? 그랬더니 병찬이가 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한다. 그리고 그동안 책 읽고 독가 쓴 게 벌써 5번이나 되었네. 진짜 기분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병찬이에게 칭찬을 듬뿍 해대자 병찬이의 손가락은 어느새 핸드폰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다. 부산의 어머니께 자랑하기 위해서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 병찬이는 어머니께 자랑을 하며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고 한다. 병찬이는 마치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병찬이에게 자주 칭찬해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칭찬이야말로 자신감과 용기를 길러주고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병찬이의 실력이 나날이 좋아졌던 뿌리에는 칭찬이라는 마증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옆에 어머님이 저요? 네. 아, 네. 다음 예. 눈이 잘 안 보이시면 크게 해드릴게요. 반드시 네. 반드시 휴식해야 한다. 오늘은 아침부터 병찬이가 피로한 기색이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인 병찬이는 그동안 공부방에 다른 형이나 누나들 스케줄에 맞춘다고 초등학생 공부 시간보다 많은 양의 시간을 공부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병찬이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잠이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다. 이때에는 푹 자는 것이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조금씩 하다가 주말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루 종일 수학 문제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죠. 어디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다고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은 말한다. 잠깐만요. 주말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다고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도 있다는.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에. 딱 잡아놓고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수학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 12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 조절하면서 하루 종일 수학에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워낙 뇌를 단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유명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는 거예요. 가수 중에도 있더라고요. 네. 카이스트 나온 그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병찬이가 왔다. 휴식을 충분히 취한 병찬이는 활기가 넘쳤다. 오후에 병찬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4번이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다른 것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다. 독서를 안 해서 그러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나 독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다. 처음에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 혹은 읽는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하는 관찰보다 책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 책에 빠져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공부를 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습관이고 자리에 꾸준히 앉아있는 것도 습관이다. 아이의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거기까지요. 부모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100일이면 가능하다. 100일 동안 아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기르면 아이는 몇 년 뒤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예. 선생님이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셨네 제발. 예, 아이들을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요 우리가 모르는 거가 왕창 들어간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아는 부분은 50%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고난이도 되는 거 있고 작가의 생각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친구들이랑 부담 없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내용이 50% 6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기만 하면 돼요. 텍스트를 읽기. 예. 그래서 이렇게 병찬이가 여기서 6학년인 병찬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선생님 말로는 약 100일 정도. 네. 교장 선생님은 저 공부방을 무료로 하셨어요. 무료로. 아, 그 네. 언양에서. 네. 본인은 그래서 여기 그 영인이가
영인이가 언양이 이모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갖고 거기에 갔다가 우연히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인이가 수업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영인이 사촌 동생이 이제 뭐 구경하러 간다든지 과학고를 구경하러 간다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갔을 때 선생님 만났는데, 이 선생님도 영인이가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 영인이가 어디에 살냐면 강원도에 살아요. 강원도 원주. 이사 간 거야? 그래서 영인이가 언니랑 해서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빠가 있겠죠. 아빠랑 언니는 거기에 살고요. 엄마랑 영인이는 공부를 위해서 경상도 언양으로 잠시 그래서 학교 옮기고요. 거기서 100일 동안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한 번 보고 믿음이 딱 가셨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그쵸. 어느 학원 선생님도 알고. 네. 네, 제가 알기로는요, 학원에서 공부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진짜 시작이 되면 그 아이는 내 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못 알려줘요. 왜? 바빠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누가 자기주도 학습을 알려줘요? 그럼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는데, 사교육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객인 거예요. 그 아이가 고객이라서 1년 이상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를, 꿈나무를 키우는 것에 그런 정말 교육적 참다운 참은 교육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교육자들이 간혹 있어요. 학원 원장님이신데 부천에 학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익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낭패를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없고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교육 구조가 칭찬해주고 상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6학년에서 이제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우리나라 교육은 2글자로 말하면 경쟁 교육이에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요. 몇 과목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어머님들이 처음에 문을 두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학원. 학원은 이문을 남기는 곳이에요. 정말 교육적 가치를 두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역으로 어머님들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학원은. 교육은요, 사교육은 나쁘고 공교육은 좋고, 공교육은 좋고 사교육은 나쁘고 이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중심에다 두고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아이가 중심에 두고 아이가 엄마의 자원도 이용하고 아빠의, 할아버지의 자원, 네, 할아버지 나 어떤 학원 다녀야 된다고 손자가 막 주르면 할아버지가 승낙을 한다면서요. 그때부터는 학원비를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송금한다면서요. 네. 최후의 보류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신경을 쓰면 나중에 쉬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독서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공부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머리의 지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땅을 옥토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경을 계속 쓰게 되면요, 그 아이가 1년, 2년 후부터 학교 선생님의 얘기가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표창장 같은 거 막 챙겨주잖아요. 공부에 관련된 거, 독서상, 그리고 어떤 학습 태도상 이런 것들을 막 받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청소년기. 청소년기 때는 조금 더 또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또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오늘이 2차시 수업이잖아요. 3, 4, 5차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천공법이 어떻게 되냐면, 천공법 궁금하셨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시키는지. 근데 그 대략적인 보편적인 순서는 이렇게 하고요. 아이마다 좀 달라지겠죠. 예. 첫 번째가 학습할 단원. 그러니까 큰 책을 한 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학습할 단원이 있어요. 수학이면 한 단원, 국어면 한 단원, 사회면 한 단원. 그 단원에 모르는 낱말을 찾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다고 뭐라고 하세요? 영인아, 영찬아, 천천히 읽어. 천천히. 제가 어머님한테 아까 그랬죠. 천천히 읽으시라고. 유능하게 멋있게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읽으라고. 그리고 그거를 걸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옆에다가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을 쓰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는다는 거는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 학습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아이들이 한번 학습을 하면 쉬는 시간 포함해서 몇 시간 공부하는지 아세요? 거기 그 공부법에 나오고 천공법에 나오고. 제가 보내드려요. 네, 아까 다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온 거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전체 방 말고요. 전체 방은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 계신 분만.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전체방도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받지 않고요. 다른 분 이제 추가로 받지 않고 여기 있는 분만 5주까지 끝까지 가세요. 더 친해지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5분이면 5분을 옆에다 써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는데 희한하게 첫 번째 읽을 때는 5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0분이 걸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왜냐면 낱말도 찾았지 뭐도 찾았지. 그러면서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면서 몇 번까지? 5번까지. 그건 뭐냐면 음식을 차근차근 이제 씹어서 먹는 거예요. 아이가.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체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사경을 하면서 아이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요, 단원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그리고 엄마가 좀 도와주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습하는 법을 조금씩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A4 용지에 기억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A4 용지를 주면서 거기다가 책을 덮고 기억나는 걸 써보라 그러면요, 85%를 아이들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 때쯤 되면요, 이렇게 가면 내가 여기를 왜 왔더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19세까지 무한 성장을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거를 천천히 씹어서 먹는 훈련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옮겨 적으면 여기에 있는 거는 교과서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요,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시험 공부에 굉장히 착실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교과서는 아이가 쓴 거예요? 다른 타인이 쓴 거예요? 타인이 쓴 거는요,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내가 정리한 거는, 내가 정리해낸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그거를 이제 재본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공부법으로 좋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세부적인 거는 그 책,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학습, 반복, 그 다음에 개념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들고 나왔던 키워드가 반복학습이었어요. 반복학습인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물론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교육 같은 데에서 엄청 고가의 선생님들 사교육 사립학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입학금도 받고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씩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일단 중요해요. 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라도 습이 보강이 되면 자 참고서 중에서 가장 좋은 참고서가 어떤 참고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교과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잘 풀이해 놓은 이제 어떤 참고서가 있겠죠. 뭐 얘기해도 되니까 우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어머니 맞추셨어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가 있고 조금 더 심화된 거가 있고 그래서 가격도 일반적인 가격, 심화된 가격이 달라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너한테 맞냐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맞다 그러면 이거 사주고요. 이거 맞다 그러면 이거 사주고. 내가 권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아이를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선택을 주면서 참여를 시키면 실행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뭐죠?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지호는 생각이 나는데. 네. 이게 중고등학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이들도 각 원이 대답을 못해요. 네. 고3 아이들도 미적분 원이 답을 못해요. 이게 어렵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과서 기술 공부를 안 하니까 네. 개념을 암기를 완벽히 해야 되거든요. 수학은. 그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7, 80%가 수학 포기자, 수포자예요. 이 아이들이 왜 수포자냐면 내용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렇게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교과서만 완벽히 공부하잖아요.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수학도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등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우리 수학 만점 공부법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단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 1단계가 교과서 읽기, 예. 두 번째 단계가 개념 정리하기, 예. 어휘 정리, 예. 3단계가 3단계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익힘책이라고 이제 보조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거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밑에 한번 볼까요? 2017년 수능 만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첫 번째 수업 때 잠깐 언급했었죠. 그때 어머님이 맞추셨어요. 이영래 군의 기사를 어머님 보셨거든요. 예. 자, 수능 만점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예, 독서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요, 여기 울산 과학고 다녔잖아요. 과학고 다 했는데 과학고 스케줄이 이렇게 헐렁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빡빡할까요? 빡세죠. 진짜 빡세잖아요. 아, 제가 갑자기 동화돼가지고 빡세다고.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 능력을 함양이 되었으니까 이 리딩 능력 있잖아요. 리딩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놓으니까 쉽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약 50권씩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권을 본 걸까요? 1년에 50권이면? 네, 그렇죠. 네, 어머님 맞추셨는데 4권. 그렇죠. 네. 그러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도 예. 근데 독서 능력이 발달하면요 3시간, 4시간 만에 한 권씩 봐요. 근데 그게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이 서서히 발전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은 그냥 내가 아주 쉽게 껌 씹듯이 그거 생각나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도약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해드리고 있는 중점 교육이 뭐냐면 텍스트를 통한 리딩 교육이 어머님들이 스스로 배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도 보여드리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어머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물고기 낚는 낚시법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가 아니라 정말 개념적인 것도 이론적인 것도
제가 정말 많은 곳에 뒤져서 다 가보거든요. 정말 책 3권, 4권 썼다는 그분들 것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밥집이 음식점에 가면 다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음식점에서 한식, 중식, 일식 이걸 다 요리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강의식으로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2시간 동안 중간에 쉬는 타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요령과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도서관 옆에 살았으며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갔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장은 정의로운가를 읽고 이 책을 읽고 경제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꾼 거죠.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들의 진로에서 진로 코칭 막 하잖아요. 15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씩 내고 개인 교수는 더 비싸요. 회사에 이렇게 소속된 것만 그렇고 개인 교수는 더 비싼데 진로까지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독서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에는 하나만 꼽으라면 무슨 교육을 하시라고요? 네, 자녀의 독서 교육.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님의 하이 레벨 독서랑 아이들이 하는 그 독서랑은 갭이 많아요. 근데 어머님이 독서에 대한 어떤 체계를 딱 잡고 있으면 아이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를 조력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반복, 개념, 독서 이런 것들이 이론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11시 20분인데 얼마 하실까요? 5분, 10분 중에서 5분만 하죠. 화장실만 갔다 오면 되는데. 7분 쉴게요. 네, 아유, 선생님도 화장실 가세요. 네, 저는 저기 이제 2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쉬셨나요? 네,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쉬어가지고 역시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녀 교육은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 사람이어야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그게 공식에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귀찮게 해도요, 자녀 스스로 30%, 20%는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에 상관없이. 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도를 잘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옥토퍼스 되게 좋은데 부모가 시기를 놓친다든지,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때에 해줘야 될 걸 해주지 않고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 다시 또 바뀌잖아요. 다시 또 아이들에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씩 드려보면서 어머님들 또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이러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하고 먼저 대화를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질문이 좀 많으시고. 아니 내가 말해. 아까 네. 다시. 네, 그 말씀. 답을 달라고. 네, 다시 한번 다시 말씀해 뭐요? 주세요. 네. 남자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독서를 많이 읽히라고 했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제 글밥 작은 걸로 둘이서 서로 이제 책 쌓기가 되는 거예요. 책 쌓기가. 2학년하고 7살하고 네. 책 쌓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읽었어요.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읽어야 될 책, 초등학생 남자애가 읽어야 될 책이 있잖아요. 혹시 그리고 그게 못 찾는 거예요? 저 유치원생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죠. 책을 맞아요. 읽어 하면 엄마 나 벌써 이만큼 읽었어 하고 뭐 그게 끝인 거죠. 네. 어머님이
혹시 제가 이제 꼭 답변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앞부분에 앞에 이제 또 자녀를 또 많이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네.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셔가지고. 킵 좀 해주세요. 네. 같이 가죠? 길 알겠어? 차못 되면 전화할게. 길 알겠어. 우리가 이제 다음 얘기로 오시면은 얘기하면 되니까 혹시 자녀의 공부 때문에 어려우신 거, 이거 어머님 독서 얘기하셨잖아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조금씩. 저는 네. 저희 큰아이가 Y책 이런 책을 좋아해요. 큰 아이가 폐용해 주시죠. 네. 네. 2학년 여자인데 Y책을 네네.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걸 계속 읽게 놔두는 것도 좋은 건지 아닌지.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Y책. 저는 근데 네. 이거라도 읽으니까 저는 그냥 놔두기는 하는데 그냥 이런 책의 분류를 계속 좋아하니까 이런 책만 읽게 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걱정이 좀 되신다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어머님 계세요? 제가 Y책. 사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책에 그 아이가 한 분야만 이렇게 편독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엄마들 고민이 요즘 많으신 게 만화책. 그렇게 학습 만화 이렇게 편독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데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선생님 본인 생각하시는 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분야로 이렇게 옮겨간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흑백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중간 정도인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Y책을 2학년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 Y책만 주로. 예, 이게 괜찮다고 좋다고. 네, 2표 50%. 어머님 생각은 잘 모르시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반반. 아, 반반.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머님 생각은? 저 첫째가 5학년인데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원책으로 키웠거든요. 막 얘는 이제 첫째는 학습 능력이 되는데 둘째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 시키니까 독서 능력이 누나에 비해서 떨어져요. 근데 똑같아요. 저희 아들도 그 Y책이 빠졌다가 지금은 그 뭐 마법 천장 그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알라딘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사갖고 뭐 마법천장 막 때리면서 막 천장을 알려주고. 어제도 이제 엄마랑 데이트하자 어디로 가서 데이트할까 했더니 알라딘 가서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고 싶은 책도 이만큼 사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저는 둘째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읽고 싶은 책 갖고 하면은 지 수준의 책을 안 갖고 오고 누나 수준의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누나 그게- 수준의 책을요? 네, 그 위에 단계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갖고 오죠. 얘 2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갖고 와서 그걸 읽어주면은 엄마 이거 너무 유치해서 싫어요 하면서 누나 수준의 책을 갖고 와서 저는 그게 고민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 만화책만 읽는데 한 번씩 좀 지식책 이렇게 갖고 와서 5,000원 엄마랑 이거 한 번 읽고 이거 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거의 독서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우면은 글밥 많은 책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동그라미, 세모, 아니 X. 세모죠. 세모. 이 책을 애가 이 책을? 좋아하니까 읽기는 하지만 엄마가 어느 정도 푸시는 해줘야죠. 다른 책을 읽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네. 부작용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X는 아무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아이들은 두뇌 인지 발달이랑 어휘력 발달이 좀 다 달라요. 그리고 1월생이어서 학교에 다 채우고 들어간 아이랑 11월하고 12월 달에 태어나서 10개월 정도의 차이, 근데 10개월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좀 처음부터 출발이 늦은 아이도 있고 근데 늦은 아이 되게 힘들어해요.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지가 있는데 발달되는 거가 있고 그 단순히 Y책을 읽는다 이 부분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부모가 독서 교육을 차근차근 시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이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면 공부를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있어요. 1등하는 아이한테 이제 그 독서 교육이나 뭐 이런 거 학습 교육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아이한테 좀 팁을 좀 주라고 과학을 어떻게 잘 하는지 중학교 2학년 남자애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Y 같은 책, 과학책을 읽고 싶은 만큼 엄청 읽었더니 그게 학교 교육이 할 때 너무 쉬웠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Y책도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Y책 하나에 한 테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제가 책 읽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가 나를 참 막아놓고 왜 찾는데? 이게 어머님들의 이 장점이 이게 화제가 점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토의를 하잖아요. 10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멈춰서 수업하자고 20분 돼도 안 멈추세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남자들은 목적성이거든요. 공룡 잡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거 하자 그러면 공룡 잡아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동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뱀이 오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수렵을 했으니까 산딸기가 있는지 아이가 산딸기 먹는지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여기 이걸 골고루 다 신경 쓰는 그게 원시 시대부터 쭉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그 언어 쪽이 15%가 발달되어 있으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남자는 10%의 근육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저는 예외지만 10%의 근육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특성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깝대 학원비 책에 오늘이 학습 주제니까 학원이 어떻게 점수를 올리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강의 두고 학원 다 끊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요. 어머님들이 완전히 숙지를 하셔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렇게 받는 거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액션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예요. 여기서 제가 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운전을 스스로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지는 방법이고요. 지금 기존에 하는 방법들은 처음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일단 어떻게 점수를 올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예. 시작. 학원에서 단기간에 아이들의 학교 시험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란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이라면 더욱 간단하다. 초등학생의 중간 기말고사 출제 범위는 내용이 매우 적다. 이 좁은 범위에서 25문항씩 출제하다 보면 낼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를 샅샅이 훑어서 몇 개수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계속 풀게 하면 시험 성적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다.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냥 문제가 기억되는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직 학원 강사 진혜 씨의 고개를 들어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원은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학원에 나와 바리에 포함되는 학교가 대략
5개에서 7개였죠. 학원은 이 학교들의 모든 시험 데이터를 적어도 5년치, 많게는 10년치 이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심지어 수행평가까지 말이죠. 중학교 시험 문제라는 게 늘 거기서 거기, 사실 뻔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저는 사회 과목을 담당했는데 나와바리네 학교들의 시험 범위는 대략 교과서 50에서 70쪽, 시험 문항수는 20에서 30개 였어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학원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점수가 여기는 어머님 뒤에 어머님이 다 읽으시면 숨차시잖아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이해시킨다?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장기전이죠. 장기전으로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점수는 곧 돈입니다. 학부모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생에게 유익하지만 학원의 목표는 그렇게 원대하지 못하지요.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전국의 학원에서 수많은 JC들이 시험 대비에 들어간다. 보통 시험 6주 전까지 시험 대비집을 만든다.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학원에서 수집한 각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를 동원한다. 이렇게 각 학교별로 필수 암기사항을 도표와 그림을 통해 정리해주면 이따금씩 그것만 읽고도 6점 맞았다는 아이들이 나온다. 보통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예상문제를 100에서 1000문제 준비한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말한다. 너희들 이 예상문제집만 충분히 풀어. 그럼 몇 점 나와. 또 서술형 문제도 150에서 200문제 제공해준다.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어느 정도 기초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이 예상 문제를 성실하게 풀면 거의 다 100점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과목별로 50개수의 문제를 풀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학원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학원이 이제 점수를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책에 이런 점수를 올리는 거, 뭐 영어의 어떤 거 이거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다 이제 사교육을 안 시키는 쪽 관점이 있긴 하지만 부모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평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염두를 둘 필요성이 있으세요. 한 12가지인가? 10몇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런 테마별로 나열을 했어요. 그 책이 이제 그게 제가 드린 것 중에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아, 네. 아, 저도 빼먹은 줄 알고 빼먹으면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까 어머님이 질문하신 게 이제 학습 쪽은 아니었는데, 그쵸? 제가 또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이게.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이요, 거의 그 학교에 학부모 연수를 가면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이요, 50대 50으로 해서 딱 100%가 채워져요. Y처럼 네, 알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직접 체험을 다 하지 못하니까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거가 있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에 물건을 그릇에다 담으려면 그릇이 그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이마다 그리고 형제마다도 성향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그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면 밥이 맛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억지로 거기서 꼭 먹으라고 지정해줘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어머님들이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이거를 징검다리 놀이를 하든 어떤 걸 통하든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은 되게 짧아요. 20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머님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진득하게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보길 원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더 독서에 대해서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고요. 독서에 대해서 더 끌어올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국문학자 유명한 국문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독서의 필수 조건은 심심함이에요. 그 시간에 심심하고 이 지적 욕구를 채운다는 경험을 아이가 해야 또 Y책을 보든 아니면 다른 그 만화로 된 역사책을 보든 이렇게 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4학년 정도부터 이제 계속 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독서 교육 하나만 했어요. 저는 음악 뭐 태권도 뭐가 좋아진다고 두뇌가 좋아진다고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아이한테 없으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아빠도 잘 모르니까 수많은 책을 뒤진 거예요. 근데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독서 능력을 쉽게 배양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했어요. 했더니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가 1학년 때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글밥 많은 건 절대로 안 봐요. 여자아이인데 글밥 많은 건 절대로 안 보고요. 그림책 위주로 보고 싶어 하고요. 그냥 거의 뭐 학습이 될까 말까 정도로. 근데 특이한 거는 꽂히는 그림책은 자주 보더라고요. 아이한테 만일에 그 그림책을 왜 보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재밌어. 네. 여기에 다 맞추셨어요. 단 하나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학습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의 책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왜 놀아요? 네, 그거예요. 자, 배고프니까 뭘 먹어요. 배고프니까 뭘 아이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 관심 갖고 친구들 노는 거 관심 갖고 학교는 억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지금 계속 갈걸요. 왜냐면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으니까 1학년 때부터 의무적으로 계속 가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독서랑 스마트폰, TV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남는 여유로운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또 하나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환경적 고비. 환경적 고비. 예. 대가를 지불을 해야 크나큰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크나큰 거를. 여기 어머님이 그 아까 나왔던 이영래 군 어머님이 자기는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도서관에 가서 논 거예요. 다른 유해 환경에 접하지 않고 거기서 놀 수 있게끔 계속 해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가 엄마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그 아이의 몫인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인생까지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착과 그 다음에 집착해서 안 되면 싸우고 외면을 하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까지만 엄마가 독해야 돼요. 엄마들의 역할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언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는 좀 더 다르겠죠. 예. 뭐 시기 때 해주고 마음 편하게 내 삶의 인생을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선생님이 하시는 독서 교육 방법이요. 그냥 그러니까 심심하게 만들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것만 제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뭐 독후 활동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독후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거는 특히 이제 어른들은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들 한 달에 한 권 읽더라도 제가 이제 처음번에 초우식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으시라. 읽고 거기 이제 프린트물 있죠? 거기에 초식 독서 네. 여기 프린트물에 1 해가지고 예, 김병완의 초우식 독서법 있죠. 예, 그 책을 이제 앞으로 3주가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같이 그 독서 심화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거고 여기 아까 어머님이 질문해 주신 거 있잖아요. 어른의 독서 방법하고요, 아이의 독서 방법하고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어느 독서를 하든지 간에 아이들은 새로운 걸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걸 막고 이 책을 읽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딸 아까 거기 두목살 천문법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그렇게 좀 어렵지만 미울 때도 많지만 해주면서 독서하는 행위 자체, 노력하는 자체를 계속 격려를 해주고 그거를 계속 가다 보면 학교에서도 독서 교육 가끔 해주죠. 어떤 책 읽어요? 저희 학교는 독서록이 숙제로 나오거든요. 네, 모든 다 그래요. 다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그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또 왠지 숙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책 읽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데 맞아요. 숙제록에 나와버리면 네. 독서에 대한 반감이 약간 맞아요. 즐거움이 아니라 네.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아이들한테 유태인이나 핀란드 교육처럼 핀란드는 교육 선진국이잖아요. 유태인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많이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경제, 문화, 예술을 거의 다 주도권을 거기서는 이렇게 교육 안 시키죠. 이거는 의무로 내는 거잖아요. 숙제 해오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막 스티커 붙이고 아이들한테 스티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배려심이 또 아이들 교육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그런 걸 힘들어하면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네가 편한 대로 정도 하라고. 근데 학교 숙제는 의무적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맞춰서 하고 부담이 적고 정말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중학교 이상.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중학교 가서 막상 정말 네. 필요할 때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네. 역량. 어머님 자녀는 한 1년에 독서로 이렇게 작성하고 해서 몇 권 정도 보는 것 같으세요? 좀 많이 보긴 해요. 몇 권? 대략 100권, 150, 200권, 250권. 작년에도 1000권 네. 여기는 리딩 능력을 계속 차곡차곡 밟아 계시고 계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많은 분이라서 이 패턴으로 쭉 가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그게 좀 기다려요. 그게 중학교 정도 되고 그때가 예. 중학교였어요. 만일에 적당한 선생님이 있다면 뭐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 사교육은요 거기 그 이름을 믿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선생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이한테 교육적이랑 독서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거를 체크하신 후에 붙여야죠. 거기 이름을 믿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괜히 아이들한테 실패가 거듭되면 무기력 학습이 되잖아요. 실패가 거듭되면 무기력 학습이 되죠. 천천히 가더라도 잘 되게끔 해주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머님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좋으세요. 제가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좀 이렇게 계획이 안 쓴다고 해야 되나? 이따가 끝나고 네. 같이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우리 애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게 뭐 20권짜리든 30권짜리든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서 아예 읽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몇 권에 몇 장에 몇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외워버려요. 근데 저는 야,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외워? 공부나 해. 그러는데 어쩔 때는 그냥 아 그래 저렇게 열심히 책을 보니까 그래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아 저 시간에 문제집을 하다가 그쵸. 풀어서 100점을 받아오지 왜 쓸데없는 책을 달라고 왜 외우냐고 그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좋아. 아 5학년 남자아이 여자아이? 딸이요. 근데 딸.
1학년 때도 그게 있었어요. 독서로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하루에 A라는 애는 10권의 책을 읽으니까 10개를 적을 수 있지만 우리 딸은 한 권의 책을 10번을 읽으니까 한 권뿐이 못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래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게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막상 증거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딸은 한 권을 10번 읽었기 때문에 한 권뿐이 못 적고 얘는 10권을 적어갖고 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으면 그쵸. 너는 한 권뿐이 안 읽었니? 이렇게 되버리니까 얘가 좀 다양하면서도 이렇게 좀 더 일단 권수를 다양하게 읽으면 근데 아이는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반복 학습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 독서가 있는데요. 백독 백습도 세종대왕이 이렇게만 해야만 된다고 얘기했던 백독백습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독서의 다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많이 읽는 거가 일단 있어요. 예, 네. 독서의 사다 중에서 일단 많이 읽는 게 있어요. 많이 읽는 게 있는데 많이 읽는다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번 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다양한 책을 읽거나. 네, 맞습니다. 같이 살짝 박수 쳐드리죠. 이게 중요한 거는 독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에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평균 아니면 상대적으로 절대값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독자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오늘의 살 에너지를 얻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장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부가적인 걸로 이제 어머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님이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같이 고민을.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공부학습의 원리 하는 시간인데 지금 독서 교육으로 빠져가지고 선생님 제가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초점이 그쪽으로. 네 맞습니다. 제목이 뭐죠? 예. 제가 찾았던 책 중에 중고등학생 시기에 어머님들이 이 책을 꼭 숙지하고 방법대로 하셨으면 했겠다고 전해드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책 중에서는 영순위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4년, 2010년, 2013년 연도수가 이렇게 괜찮아요? 되는데 팔아요. 아니 팔고 안 네. 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의 패턴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책들은 이 유행을 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원론적인 교육학의 원론적인 관점에서 한 80%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거세요. 나머지는 스킵하시면 돼요. 예. 책이 스킵을 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스킵을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성장하신 거예요. 맞죠? 아 내가 이거는 요즘 시대랑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아는 것이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님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요즘 불안한 게 근데 초등학교 저도 불안한 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절충한 게 질문 하나 하고 조금 진도 나가고 이렇게 좀 절충을 하는 거예요. 절충을 했는데도 이게 불안해. 자,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 많은 학생들이 복습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즉 성적을 올리려면 예습과 복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등생들에게도 공부는 고역이었습니다. 수많은 개념과 공식,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그들 역시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복 학습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망각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숱한 방법을 통해 교과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학습에 전념했습니다. 예. 아까 그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우등생 250명인가를 심층 조사한 거예요. 심층 조사해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했고요. 그 작업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는 교육학과 교수님이 그거를 주관했고 굉장히 교육학 쪽하고 학습하고를 잘 버무려서 쓰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중학생들한테도 읽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한테 읽혔어요. 예. 아이들도 이거를 제대로 쪼개주고 이렇게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면 아이들도 다 읽어요. 예. 아이들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어머님 이름도 좀 예. 어머님 이거 잠깐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 점 있는 데부터 네네. 까먹으면 또 외우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외우고. 예, 지금 무등생들이 자기를 토론하는 나도 공부가 힘들었다. 굉장히 힘들었다. 모인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걔네들이 쉬울 줄 알았죠.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이 소수 몇 %만 빼고는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유태인들은 IQ가 94예요. 세계에서 46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거의 노벨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IQ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IQ에 다른 여러 요인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OECD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OECD 나라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배식, 중고등학교 배식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학교를 교실을 보잖아요. 다 배식하면서 자는 애들이 그렇게 못해요. 학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학교 진도를 맞춰준 것이 이제 교육학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현실의 상황상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직 그것이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과 진도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아이들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도 자는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교육은 아이를 중심에서 선생님, 엄마, 아빠가 세 가지가 33.3%로 같이 노력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적극성, 학교 선생님의 적극성, 엄마의 교육적 마인드랑 지식 제대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알고 서서히 나가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덜 힘들어지시는 건 확실해요. 저도 그랬고 또 교육해드렸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자는 애들이요, 미리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수업 진도를 고등학생 애들이 학교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밑에다 점수 까는 아이들이에요. 30%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말씀 해드리고 또 이거 읽을게요. 위계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으로 고3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서열로 쭉 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5명. 그 패턴이 특수한 몇 명만 빼고는 거의 고3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를 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더. 왜냐면 경쟁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더 뒷단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따가 또 뭐더라 다음 수업 때 기회 되면 교육에 관한 거, 대학부터 하지만 교육에 관한 것도 계속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읽었어요. 예. 다시. 네. 그런 반복의 연속이죠. 공부 습관을 들이다 보면 망각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잊어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입력과 소실, 재입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튼튼한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네, 다음 어머님.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저 한번 들여다보는 건 감만 잡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달라지죠. 반복해서 공부할 때는 능률이 2배가 아니라 4배 정도 올라요. 인지능력은 예습이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살인적인 과목 수에 학교 숙제, 학원 숙제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습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임량은 이론적으로 예습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임량의 말은 사실이다. 실제로 예습이 복습에 비해 효과가 높다. 예습을 통해 미리 파악한 내용을 수업 때 다시 들으면 머릿속에 일목요연한 패턴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예습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이다. 임량은 무엇보다 복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수업을 듣고 나면 자신이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임량 나름의 분석이다. 한 5분 정도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양은 처음에 하루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시간만 지나면 좀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최양은 한 과목을 오래 파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체력이 대단해서 아무나 따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과목에 집중했다는 89명이 이와 같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조사에 참여한 명문대생 가운데 다수는 한 과목 공부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실토한 셈이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에서 중위권 이하 학생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지루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부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반면 우등생들은 다른 과목으로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 집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어머님이 주기를 했다는데. 최수영 양은 어려운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간표를 따서 공부를 했는데 질만 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어서 꽤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변화가 없는 단순한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실증이 나고 기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집중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의가 산만해지고 지겨워진다면 과목을 바꾸어 공부해보자. 중첩 효과라는 것이 있다. 눈에 익숙하지 않았던 비슷한 패턴이 모일 경우 전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분간이 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중첩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주의력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공부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한 과목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첩 효과가 나타나면 노력한 만큼 효율이 오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교 수업이 45분에서 50분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보통 사람의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야 30분에 불과하다는 경험과 이론에 따른 것이다. 학교 수업이 1시간 단위로 바뀌는 것처럼 자습할 때도 시간표를 만들어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학이 지겨우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가 지겨우면 국어를 공부해보자. 그다음은 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은 며칠 공부한다고 해서 금방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과목의 특성상 기초가 없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주요 과목에 강한 것이다. 그 기초 역시 원래는 1시간의 자기 제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자기 제어는 목표 관리를 통해 구체화된다. 네, 다음은 박주영 군은 중학교 때까지 수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수학 점수는 60에서 70점 사이를 오갔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첫 모의고사를 본 뒤 담임 선생님의 박군을 교무실로 불렀다. 너는 왜 수학만 이러냐? 다른 과목은 상위권인데 영어도 1개밖에 안 틀렸고 너 같은 녀석은 처음이다. 26점이 뭐냐? 26점이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는 대학 가기 어려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 박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민 끝에 중3 수학 참고서를 다시 꺼내 공부하기로 했다. 친구들이 볼까봐 단원별로 찢어서 가지고 다니며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고 중학교 문제를 풀었다. 박구는 중학교 과정을 빨리 마치고 나면 학교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3 수학 참고서를 본 뒤에도 수학 공부에 가닥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박구는 다시 고1 수학 참고서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이때는 이미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는 의욕이 사라진 뒤였다. 박구는 결국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 수학을 못한 건 어쩔 수 없고 수업이나 잘 들어라. 지금 배우는 걸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정말 이제 6년 동안 수학을 공부한 시간이 제 평생 잠을 잔 것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학원에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참고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었어요. 김양은 그런 노력으로 수학 성적을 올려 상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고통이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벅차다는 사연이다. 게다가 머릿속에 수학 지식들을 아무리 채워도 풀기 어려운 응용 문제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너무도 괴로웠다고 한다. 참영진 양은 미운 영어에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영어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어렵고 싫을수록 더 파고드는 수밖에요. 자신 있는 과목부터 얼른 해치우고 영어에 매달렸어요. 미운 녀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영어가 그렇게 잊지는 않았어요. 어렵던 과목과 친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상대적으로 호감이 덜 가는 과목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우등생들 역시 싫은 과목과 친해지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 성적이 좋아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력을 들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리품이 생긴다. 그것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자동차의 항공기 엔진을 얻은 것처럼 공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다. 또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목에서 얻은 자신감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싫은 과목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란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즐기는 자체를 접근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접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공식을 익혀가는 것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도 해도 되는 건데 초등 수학은 그래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 수학을 못 봐주면 중학교 수학 당연히 학원으로 보내는 이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 아이는 학교에서 학을 하고 학원에서 또 학을 하고 오는 거예요. 습은 먼저. 잘못돼도 괜찮으니까 초등학교 성적이 어디에 들어가는 기간은 아무 데도 없어요. 초등학교 성적이 어디에 중학교에 영향을 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초등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까지는 Y책, 또 놀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충분히 보면서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키우다가 초등학교 9학년 때쯤 되면 아이가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공부의 어려운 과제는 엄마랑 아이의 공통된 화제인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려면 그때 이제 아이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5학년이나 6학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학교 1학년 되면 더 힘들죠. 그때는 자기가 이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앉아가지고 그 고역으로 45분 견뎌야 되잖아요. 50분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어머니가 이 방법들을 알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내가 이 책 그 중학교 몇 학년한테 읽혔다고 했죠? 2학년. 중학교 1학년도 볼 수 있어요. 리딩을 계속 했던 자녀분들은 중학교 1학년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공부 방법을 빨리 깨우치고 싶다면. 자, 여기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네. 지금 1 공부법 관련 소서 해가지고요, 그 대한민국 우등생까지 봤어요. 그죠? 자, 만화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1, 2편이 있는데 여기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부터 추천을 드려요. 중학교 1학년도 되고 중학교 2학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공부가 뭔지, 캠페인의 최고의 공부가 있어요. 정말 공부가 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략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취직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진짜 공부, 세계의 속학들의 공부는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3개가 있어요. 철학자가 들려주는, 이렇게 해서 과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자가 들려주는,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그거는 초등 고학년부터, 고학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중학생, 초등학교 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면 철학의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예를 들어 윤리라고 쳐요. 윤리를 철학자가 나와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추천해준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옛날에 목동에서 살아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분이고요. 그분이 수학이랑 과학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대학도 그쪽으로 갔고,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막 가르쳐줬대요. 친구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그분 선생님이 옛날에 자기가 관심 있어서 책을 찾았던 책들은 일본에 다 번역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한국 설정에 맞게 한국 아이들이 썼는데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싹 권수로 다 들어두시면 안 돼요. 80 몇 권, 40 몇 권 막 이렇게 되는데 들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만한 코끼리만한 거 아이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들으면 안 돼요. 이 책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악구는 상호 대차 서비스가 굉장히, 그죠? 그거 이용해서 한두 번씩 보고, 아이가 지금 안 볼 수도 있어요. 6학년, 5학년, 예,
2학년은 불가능하고요. 안 볼 수가 있어도 해서 아이한테 한번 해도 반납을 하더라도 보여주고 또 도서관 갔을 때 이렇게 해주고 그 여기 신림역에 뭐 그거 있죠? 알라 또 갔을 때도 요즘 찾아와가지고 살짝 구경시켜주고 어렸을 때는 구경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처음에 책 들면 책을 구경하는 거예요. 책을 딱 봐야지 하고 처음부터 딱 읽으면 그 어머니 못 봐요. 잡지책 보듯이 슬슬 넘겨요. 뒤에까지 싹 넘기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쏙 들어오고 쏙 들어와요. 그러면 뒤에까지 싹 하면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읽지 않고 구경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이제 사야 돼요. 구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텍스트를 이제 진짜 읽기 시작해서 딱 표시해두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검색어로 그렇게 치면 어른들이 이해하시기에 쉬운 게 있고요. 이 EBS 공부의 왕도에 나온 그 방법들이 이 방법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방법들이에요. 근데 동영상만 계속 보면요 뼈대가 안 서요. 계속 보면 뼈대가 안 서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초서 그거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거는 마지막 시간 때 해드릴게요. 그 방법으로 할 때요 굉장히 많은 일치월장하세요. 어머님들이 독서 실력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뒷부분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카톡방 해가지고 전달 따로 해드릴게요. 여기 어떤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좀 있는데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놀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항상 예쁜 달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달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오늘 수업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살짝 거부감이 있었는데 아, 네. 오늘 이제 공부라는 보다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공부학습 원리 자체가. 근데 범위가 너무 크고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쉬운 거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발전할 때 거기에 대한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업 잠깐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고요. 대화법이고 대화법 교육 학교에서나 이런 거 받아보신 분 대화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기 어머님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실시간에. 받아보셨으면서 아니 그때 말씀드렸길래 어머님은 받아보셨어요? 보통은 공감하는 법, 경청하는 법, 수용하는 법 그런 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건 안다고요. 그건 아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아이가 그리고 남편하고 가정 내 갈등이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공감이나 경청 이런 대화법 센터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내가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